32살 된 라고 하고요. 사는 곳은 지금 이제 경기도 양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증상이 발현됐던 것 같은데요. 소변을 누다가 엄청 따끔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비뇨기과를 가니까 비뇨기과에서 염증이 다량으로 검출이 돼서 그때부터 증상이 조금씩 발현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소변을 볼 때 좀 계속 따끔거리기도 했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10분도 안 돼서 자꾸 소변을 배출이 되고, 그냥 초기가 가장 심했을 때는 하루에 소변을 거의 30번 이상 본 적도 있어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도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자꾸 이게 소변을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자꾸 화장실을 가게 찾게 되고, 그러면서 업무도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2년 당시 그 9월에 딱 발병됐을 때,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그때 교육 파견에 가 있었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맡았었고,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전립선염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 파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 집 서울 본가로 와서 근처에 있는 비뇨기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다 진행을 했었죠. 다 진행했었는데 거기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의사님 말씀해 주시는 게 비세균성 전립선염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항생제랑 소염진 동제 이렇게를 처방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복용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괜찮았었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소변이 자꾸 마려워지고, 소변 볼 때 좀 따끔따끔거리고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비뇨기과 다니던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다. 예, 정신적인 문제니까 그거를 뭐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걸로 치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몸에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버리시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병원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리에 있는 다른 병원 되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방문자, 뭐 리뷰가 좋은 그런 병원에 가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구리에 있는 어떠한 비뇨기과에 가서 거기서도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의사님께서는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약물 치료라고 해서 이제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약을 바꿔가면서 약을 계속 먹었어요. 항생제 같은 것도 일주일 바꿔가면서 먹었고, 뭐 소염진 동제나 아니면은 뭐 항우울제도 먹은 적 있고요. 이렇게 먹으면서 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립선 마사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안에 있는 직접 염증을 배출해서 그 안에 염증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또 했었는데, 염증도 막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약을 복용하는데 한 그 병원 5개월 다닌 것 같아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 22년부터 23년 넘어가는 그 당시가 진짜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인터넷에다가 전립선염 쳐봤어요. 근데 이제 다음 카페에 이제 전립선염 환우들을 위한 모임 카페가 따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에 들어가서 제 증상과 비슷한 사람들의 증상들을 계속 찾아봤어요. 하루 종일. 쉬는 날 같은 경우는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일하는 도중에도 계속 찾아보며 서치하면서 저랑 증상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저랑 비슷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행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을 추적을 해봤죠. 추적을 해보니까 거기에 한의원도 있었고, 그리고 좀 네임드 있는 비뇨기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네임드 있는 비뇨기과를 가봐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방문을 했었죠.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는 좀 이제 다니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의사님께서 판단해 주신 게 똑같이 이제 전립선염인데 일단 검사를 전반적으로 다 해보자 해가지고 거의 한 40만 원 돈 주면서 돈을 다 검사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검사상에는 이상이 없고, 말 그대로 전립선염에 염증이 좀 많아서
이게 자꾸 그런 회원부 쪽을 건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약을 거기서 처방을 받고 주사도 맞고 했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저는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고요, 증상은. 거기서도 똑같이 약물 치료를 어떤 약을 저한테 몸에 맞는 약을 계속 찾아주시면서 이제 계속 약을, 항생제는 먹진 않았고요. 항생제는 한 4주에서 8주 먹고 안 먹었고, 이제 계속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통해서 약물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효과가 미비했어요.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희 윤지호 원장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체험단을 접하게 됐고, 그거를 딱 읽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증상이 계속 쭉 똑같이 일정하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게 한 달은 좋았다가 또 한 달은 또 안 좋았다가 또 한 2주는 좋았다가 또 한 달 반 안 좋았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막 차트처럼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을 해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되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신청 그 체험단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카페에 있던 원장님께 그 카페에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거는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그냥 이런 증상 때문에 뭐 의사 선생님들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성 기능적으로 이게 과연 내가 기능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자꾸 그런 의문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뭔가 좀 벌을 받아야 되지?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냥 이런 계속 뭐 부정적인 생각이랑 시선들이 계속 저 스스로한테 계속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술을 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패턴이 좀 잘못된 건가? 그렇게 좀 느끼면서 좌절감을 느끼면서도 또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뭔가 박사 느낌 나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되게 이렇게 딱 올백으로 하셔가지고 안경 딱 쓰시고 되게 전문적으로 딱 이렇게 하시는 뭔가 박사 느낌이 나셔서 좀 첫인상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받았던 치료는 침 치료, 그리고 뜸도 받았고, 그리고 온열 치료 같은 것도 받았고,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몸에 맞는, 제 증상에 맞는 한약을 제조해 주셔서 이제 복용하는 걸로 해서 그런 치료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침이었던 것 같아요. 침을 맞고 나가면은 물론 한약도 도움이 되긴 했지만 1순위를 뽑자면 저는 침 치료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원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항상 소변을 보고 나면은 이제 다 완벽하게 보지 못한 찝찝함이 남아 있었는데 침을 맞고 가면은 꽤 좋아졌어요. 많이 꽤 좋아지면서 거기에 또 제 몸에 맞는 한약까지 제조해 주셔서 복용하니까 일석이조로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4년 8월에 원장님을 뵙고 거의 12월 달쯤? 네, 12월로 기억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개월 동안 치료받았던 것 같습니다. 안 좋아졌던 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이랬을 때 빼고는 안 좋아졌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증상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고 하면 저는 증상이 점점 나아지는 추세를 보였었고 말씀도 드렸고 원장님한테. 그래서 따로 이렇게 크게 딱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완치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엊그제도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좀 피곤했었는데 조금 증상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소변을 엊그제 한 9번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쳐보니까 뭐 그런 건 다 정상적인 거라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완치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전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안 좋아지면 이렇게 쭉 안 좋아졌다가 어떤 기점에 있어서 다시 좋아졌었는데, 지금은 한 하루 안 좋아져도 하루도 안 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누구나 다 안 좋아져, 뭐 소변이 많이 배출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루도 안 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좋아진다는 느낌이 받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에 말씀드린 건데 완치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원장님께서 되게 정성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카페에 글도 올려주신 것처럼 힘든 그 환우분들을 위해서 항상 글도 남겨주셨더라고요. 보면은 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저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치료의 길 방향 같은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체험단 모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딱 그 접했을 때 무료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좀 의아해 하긴 했었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한의원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도 한의원은 다른 곳을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서도 침 치료가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4만 원 나오고, 한약비로만 해도 한 달치가 한 30만 원 나오는데, 그 치료 비용 전체를 다 공짜로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과연 원장님께서 남는 장사이신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치료를 받았을 때 저는 거의 주말마다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제가 지역이 좀 멀어가지고. 근데 가면은 항상 바쁘세요, 주말에. 이제 어르신분들 침도 놔주셔야 되고 뭐 찜질도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이렇게 딱 오셔가지고 되게 반가운 모습으로 항상 반겨주시고, 상태 어떠냐고 항상 여쭤봐 주시고, 항상 이제 치료될 거다, 이거 되게 괜찮아지는 증상이다, 호전도 많이 되셨다, 이렇게 되게 희망의 메시지 같은 걸 주셔다 보니까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다른 병원이랑 차이점이 느껴졌던 게, 이렇게 계속 정성 어린 그런 진료를 봐주시면서 방법도 다르고요. 치료 방법도 어떤 병원은 침만 놔주는데 모녀님께서는 가실 때마다 침도 다른 곳을 놔주시고 다른 침을 놔주시고 다른 어떤 방법을 계속 연구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방법을, 치료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아직까지 양방을 되게 더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라든가 뭐 소염진통제 아니면 근육이완제 등으로 인해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리고 한의원이 뭐 좀 더 비싸죠, 솔직히 비뇨기과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살짝 한의원보다는 그런 양방 비뇨기과로 가려고 하시는 영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한의원 다니면서 과연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한약이나 침으로 내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완전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생각의 착오였던 것 같고, 똑같은 치료 그런 방법인데 그냥 단지 양방이냐 한방이냐 다를 뿐이지, 제가 너무 저도 치료를 받을 때 너무 양방 쪽에만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무조건 비뇨기과 가야 된다, 무조건 항생제 먹어야 된다, 무조건 근육이완제, 무조건 알약으로 다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깨트리게 만든 게 여기 참사랑 한의원에서 원장님께서 해주신 치료 방법이신 것 같아요. 한약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약 좋아하시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되게 쓰기도 하고 한데 원장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면서 지키라는 규칙 지키면서 이렇게 한 2, 3개월 동안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있었고, 침치료 같은 경우도 원장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군데만 주시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 되게 다양한 침들을 많이 놔주셨거든요.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도 제 몸에 맞춰서 해주시니까 결국에는 비뇨기과나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치료 경험을 통해서 그냥 이 사람이 이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약만 주고 끝나잖아요. 근데 참사랑 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 한 사람에 대한 증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에 대한 증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침도 놔주시고 한약도 주시고, 그리고 진료도 거기에 맞게끔 해주시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저는 지금 전립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와셔서 이제 자기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약들을 처방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방문할 때마다 현실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 지금 이렇게 살짝 안 좋아지는 거는 좋아지면 올라갈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고 실제로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불편하셨던 증상은 이제 소변 문제였고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증상들의 특징이 소변에 대한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위주, 통증에 대한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위주, 또 두 개가 섞여 있는 분 위주인데 문제, 소변적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편이었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였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다시 금방 소변이 차오르는 느낌, 보고 나서도 크게 개운치도 않고 이제 소변 문제 때문에 일상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셨어요. 같은 경우는 만나 뵀을 때는 소변에 대한 문제로 이제 되게 좀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던 상황이셨기 때문에 일단은 소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전립선 기능이 약해진 다음에 이 방광 기능이랑 이게 함께 기능적인 저하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주 원인이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치료를 중점적으로 시작을 했죠. 이유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통이 있어 라고 할 때 양약을 사 먹어도 언젠가는 어떤 순간에는 개보린을 먹고 또 언제는 또 펜자를 먹고 이제 약사님들이나 이 원장님들이 증상의 원인에 맞춰서 치료제를 이제 다르게 처방해 주시잖아요. 저희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뭐 소변 문제야, 이분이 회원부 통증이 있어, 이제 치료할 부위를 확인해야 되라고 하는데 그 분들마다 그때그때 뭐 회원부 통증이 있다고 언제나 이 동일한 치료 부위가 항상 꼭 필요한 거야. 이렇진 않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몸 상태, 지금 전립선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해야 될 부위가 좀 달라질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배나 회음부 이런 이제 전립선과 골반이라고 하는 그쪽 부분의 치료 부위가 많이 포진해 있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손, 발이든 뭐 등, 허리건 이제 치료를 함께 받아야 될 부위가 조금씩은 다른 건 정말 환자분들마다의 몸 상태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땐 약물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약물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견디는 분들이 계시고 금방 이제 몸에 안 좋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처럼 이제 왜 다른 걸까? 면역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나마 처럼 한 6개월 가까이 항생제를 드셨어도 큰 부작용 몰랐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평상시에 기본적인 체력이나 면역 기능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급성이건 만성이건 이 전립선염 겪고 나서 아니면 겪는 중에 성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이제 가능성이 많이 생기고 뭐 발기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뭐 조루 증상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약간 이제 불감증 같은 것도 생겨요. 이제 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만성 전립선염으로 뭐 통증이건 어떤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성기능 정도 여부를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기능이 안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게 되면 어떤 부분이 안 좋아졌는지 확인하고 치료 과정 중에서 그 부분이
함께 개선될 거라고 미리 꼭 설명드려서 이제 조금 이제 안심하고 내가 이 치료를 잘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마음이 좀 들어설 수 있게 상담할 때 많이 신경도 쓰는 편이에요. 실제로 강조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다른 질병의 환자분들과 이제 진료를 나누고 할 때도 종종 그러지만 제 개인 연락처를 다 드려요. 명함을 드리던가 아니면 제 개인 카톡을 연결을 해드리거나 뭐 한의원에서 환자분 소통용으로 하는 카톡을 알려드려서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셔라고. 왜냐면 특히 전립선염 환자분들은 이제 그거를 채널을 열어놓고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자꾸 듣고 상담을 도와드리는 이유가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질병이 효과가 그동안 없었으니까 나 정말 안 낫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그 불안감. 많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져서 이제 난 치료가 끝날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적에 고문을 너무 강하게 받았던 분들은 고문을 받았던 그때는 30몇 년 전이지만 지금 나이 먹은 지금 고문 당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나를 고문했던 그 사람을 뭐 사진을 보여주건 마주하게 되면 공포감이 너무 크게 와서 지금도 그 두려움에서 쉽게 못 벗어난다고. 마음에 그 고통과 두려움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나을까봐 하는 걱정, 그 다음에 많이 좋아진 다음에도 나중에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 엄청 심하신데,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이 치료는 이제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향이 될 테고, 또 하나 질병을 유발하게 만들었던 이제 환자분의 생활에 있어서건 평소 몸 상태에 있어서건 우리가 꾸준히 관리,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잘 관리해 나가시면 쉽게 재발하지 않는다. 쉽게 재발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다 잘 회복되셨으니 마음껏 편하게 생활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드려요. 자주. 그러다 보면 꼭 이제 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점점 몸도 나아지면 정말 나 그렇게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자그마했던 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불안했던 마음을 이 마음이 많이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는 좀 변하시게 되더라고요. 남자들한테 불편한 증상은 내가 뭐 통증인 거죠. 뭐 성기나 뭐 요도, 뭐 고환, 회음부에 자꾸 좀 반복되는 통증과 불쾌감이 느껴져. 근데 가벼운 불쾌감 정도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살짝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개의치 않으시지만, 눈에 띄게 불편한 통증이나 소변 문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없었던, 자다가 소변을 막 두세 번씩 보게 되는 걸,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고 다시 막 금방 가야 되는 걸, 이런 변화가 딱 보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가까운 비뇨기과 꼭 가보셔서 먼저 검진 받아보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상이 느껴지면 내가 그냥 가볍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판단되면 한의원이건 비뇨기과건 꼭 일단 우선 가보셔라, 이 말씀 제일 많이 드려요.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요 질환을 이 환자분들이 겉으로 많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깨 통증처럼, 야, 나 어깨 아픈데 어깨 이거 좀 어떻게 잘 보는 병원 없냐? 누구한테나 편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왠지 성기 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오해 중에 하나가 이거 성병 아니야? 그리고 뭐 문란한 사생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병 아니야?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물론 성병으로 고생한 후에 그 후유증의 일환으로 만성 전립선염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성 전립선염은 성병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가 누구나 감기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남자라면 뭐 평생 살면서 언제든지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것 뿐이라서 그냥 병 생기면 가서 치료받고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내가 이거 어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서 내가 아내나 뭐 이제 여자친구한테 뭔가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물론 전립선염인데 검출된 균 자체가 여성분의 자궁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 남자에게도 뭐 요도염이나 방광염 이런 것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균이야.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당분간 나을 때까지는 성생활을 피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이제 일부이기 때문에 이 증상이 있다라고 대부분 뭐 내가 전염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지내실 필요는 없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거, 물론 나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술 조금 드셔야 돼요. 이거 술이나 기름진 음식이랑 너무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입니다. 급성 전립선염이면 항생제 드셔가면 초반에 너무 잘 좋아져요. 비뇨기과 치료만으로도 급성 전립선염은 잘 회복될 수 있는데 만성이라고 진단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100이면 100분한테 모두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술 드시면 안 된다. 기름진 음식 드시면 안 된다. 네, 특히 좀 젊은 연배인 분들한테, 왜냐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즐겁게 막 저녁 시간 보내고 하시면서 술자리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술을 조절하지 못하면 질환이 정말 컨트롤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밤에 빨리 주무셔야 돼요. 빨리 자기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진짜 몸이 빨리 좋아지려면 빨리 자야 됩니다. 제가 빨리 주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 몸에 회복을 담당하는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돼야 이 증상도 잘 회복이 되는데 보통 그게 수면이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잠자리에 빨리 들어야 되는데 저는 밤 10시 전에는 잠자러 들어가자. 하루에 8시간을 주무셔야 된다. 실제로 연구 결과로 면역 기능은 8시간은 넘게 자야 면역 기능이 좀 의미 있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 통계도 있다라고 이제 기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나 저녁에 친구들 만나거나 뭐 게임하거나 뭐 하거나 막 새벽에 주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빨리 주무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이야기 진짜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생활 조절인 거죠. 이제 그거, 그리고 질환이 있는 경우에 결혼 전이시면 진료 받으실 때 여자친구나 이런 분들이 같이 오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전혀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분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이런 거 전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라서 여자친구한테 고민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왜냐면 치료 기간 중에 제가 성생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치료 기간 중에 지금 이거 사정하면 안 된다. 왜냐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니 뭐 잘 이제 만나던 사이고 실제로 중간중간 뭐 잠자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남자친구는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해. 여자친구들이 오해를 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뭐 등등. 그래서 진료 현장에서 제가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분들한테 이 질환의 특징이랑 치료 방향에서 중요한 것들을 쭉 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 함께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제 하시면서 이 사람의 몸 상태도 이해하고 치료 방향에서 함께 도와줄 것들이 어떤 건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결혼 전이건 뭐 후건 혹시나 만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진료받으러 오실 때 언제든 같이 오시면 더 좋겠다. 그 말씀 많이 드리고 싶네요.